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그제 시의회 어원 행동 강령과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빠른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을 벌받기로 맹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도시과장 조상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과 관련된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팀장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주 더원테크 대표이사 박희수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참고인 출석에 따라 행정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나면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행정타운 우리 부지 조성공사가 3년 만에 완공이 되어야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또 이렇게 그 집안 조사를 한 시공하셨던 이제 대표님을 한테 솔직한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참고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그 인터넷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주식회사 더원테크는 지하수 시공업체 업종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이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위탁 판매업, 시설물 철거 공사업, 건설공사 현장 개척 관리업, 철물 공사업, 시험 장비 제조업, 임대업, 건설기계 장비 임대업, 또 외에도 또 몇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 거제시 말고 또 뭐 석산 관련해서 이렇게 지질 조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어디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석산 개발뿐만 아니고 지질 조사는 이제 어떤 산단 조성할 때도 네. 지질 조사를 하니까 네. 저희들이 그런 거 제출하려면 연차별로 해가지고 그런 해낭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 예. 그럼 다수의 경험이 많이 계시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지하수를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시공하신다 해서 이게 석산 하시는 분이 석산하고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천진으로부터 이렇게 용역을 받으신 거죠. 네. 예.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지하수는 저희들이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작년도 매너를 취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에 인데 보면 아마 맨 상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대두가 됐을 거고 지질 조사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 이제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뭐 우리 더원테크 이전도 마찬가지고 그 전부터 제가 한 30년 넘게 이 일은 계속 해왔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냐고요. 네, 예, 예. 그럼 이제 우리 처음에 조사하실 때, 요 행정, 타운 부지, 좀 몇 개의 전공을 하셨죠? 맨 처음에 설계 당초에. 때는 진입하기 좋은 도로변에서 3개소, 예, 3개를 했죠. 네, 한 개소는 이제 탄성과 탐사라고 이제 간접법을 해가지고 어떤 밀도 측정을 해가지고 풍화대, 뭐 연암대 이런 네. 이제 암선을 이제 적정하게 이제 탄성파로서 추정하는 그런 탄성파를 물리탐사입니다. 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천공의 깊이는 몇 메타 정도 했습니까? 지금 이제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펠람에 보면은 네. 보통 이제 풍암은 뭐 7m, 연암은 3m, 뭐 갱암은 1m 이런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아마 준용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 때도. 아, 그게 준용해서 보니까 뭐 25m, 20m, 10m 요렇게 세 곳에 전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에 제가 찾아보니까 석상 개발 방식에 맞게 하려면 최소 50m 이상을 시출을 해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산 정상에 있다 아닙니까? 꼭대기가 제일 높은 곳이 거의 한 200m 이렇게 가까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곳에서 한 20m, 10m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밑에 있는 지지를 알아야 하는데 한 개의 구멍으로 천공해서 4가지 형태의 암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은 적절하게 그게 기준에 맞게 하셨겠지만 그 한 200m 되는 그 산 정상에서 10m, 20m 이렇게 하고 어떻게 제대로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제 조사 수립 단계에서 네. 현재 여기 행정복합타운의 최종 파이널 레벨선이 우리 장비하고자 하는 계획면에서 몇 메다 정도가 우리 계획 부지 선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부지에 보통 보편적으로 한 2m 밑에까지 조사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아무리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제가 아까 전에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펠람의 준용을 해가지고 풍암 7m, 연암 3m, 갱암 1m. 자, 갱암 1m 놓는다든지 이제 연암 3m 놓으면 그 밑에도 그런 지층이라 가정하고 수도를 정지를 하는 거죠. 조사를 완료해요. 네네. 그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거고 네. 이제 우리 도로를 간다 하면은 터널 위에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실제 100m 위에다도 102m까지 떨어져요. 네. 그 그러면은 밑에 예, 알겠습니다. 네네. 터널이라 가정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100m의 파이널이 하면은 2m 더 떨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그 지표에서 떠가지고 갱암이다. 그러면 이제 랜덤으로 몇 개 손을 그냥 갱암 1m만 떨어라. 그 밑에는 다 신선하니까. 네. 그 가정하는 그게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펠람에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요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 지금 표준 품셈에 의한 용역 비용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저희들이 이제 견적 용역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한 980만 원 정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용역 보고서에 이렇게 그 자료가 올라와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비를 보고 사실은 이 정말 한번 우리 그 대표님을 한번 이렇게 오시래 해가지고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 용역비로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보면 용역비에 맞춰서 또 이렇게 일을 하셨겠죠. 어떻게 천공 세계로 그렇게 그 비율을 알 수 있는지 그 탄성파 검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탄성파 검사는 어디 위치했고 몇 메다 길이로 했습니까? 탄성파는 이제 산마루에
우리가 중간에 표시- 있죠. 예, 정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요 있습니다. 요 그 거의 산 정상에 요렇게 네, 230m, 그죠? 230m 요렇게 했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요 중앙 부분이거든요. 했는데 그 탄성파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탄성파라는 밀도의 어떤 팔을 쏘아가지고 네. 발신자에서 수신자에서 도로는 속도에 따라서 땅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느슨하면 느리게 갈 거고 단단하면 빨리 올 거고 그걸 그렇죠. 이용해가지고 예. 그 밑에 있는 그 암지를 그거를 그래서 하죠. 이제 판단을 어떤 그 하시죠. 밀도 값에 따라서 이거는 뭐 예, 예. 풍화도로 분류해라, 네, 풍화대로 네. 분류해라, 뭐 예, 연암대, 경암대 분류하는 네. 밀도 값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대로 나오죠. 예, 로딩하는 거죠. 예. 그럼 시추는 보면 그렇습니다. 탄성파는 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요 부분에 하셨고 시추는 보면 가장 아까 한번 말씀하셨지 가장 안쪽에 이 세 군데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도로 진입부에 이제 그때 당시는 산림 훼손이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산림 훼손도 할 수도 없었고 해가지고 그냥 진입하기 좋은 그러니까 진입하기 좋은 그냥 세 산도 곳에 이렇게 하셨다 이 말 했습니다. 아닙니까? 예. 근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질문하고 싶은 거는 탄성파는 중앙에 하고 시추는 왜 뒤쪽에 했나 이거죠.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탄성파의 목적은 안에 들어있는 물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탄성파를 하고 반드시 거기에 시추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탄성파의 목적은 이제 어떤 장비의 진입이 힘들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탄성파가 직접 과링을 했을 때 조사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탄성파를 하는 거고요. 장비만 진입만 가능하다면 장비 진입해가지고 직접 질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렇죠. 직접 해야죠. 탄성파를 쏘고 거기에 그 탄성파 지금 했을 때 요 그림이거든요. 다 경암으로 나와요. 맞죠? 그지? 이거 보면 90% 이상 경암은 강도가 1000 이상 되는 거를 경암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냥 한 1, 2m 들어가면 다 그냥 돌인 거예요. 지금 우리 대표님의 탄성파 검사에 의하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결과치가 지금 반대가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탄성파를 쏘고 거기다가 정말 시추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용역비가 너무 돈이 적어서 이렇게 정말 하기 쉬운 장소에 엉뚱한 곳에 시추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요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토목 전공하신 교수님하고 이렇게 또 면담도 하고 제가 가서 또 많이 좀 배우고 이래 했는데 이 딱 보더만 이거는 정말 너무 엉터리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대로 이거 시추를 하려 하면 탄성파를 쏘고 탄성파가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성을 위해서는 거기에 시추를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자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던데 저는 정말 너무 아쉽고요. 대표님께서 이 용역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 거는 맞는데, 그럼 하면서, 그럼 전혀 이렇게, 용역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 자료 낸 것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탄성파 했던 일개척선, 직접 지질조사 시추했던 세 개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100% 보장은 할 수 있죠. 그 세계 시추한데도 지금 전혀 상황이 달라요. 지금 그런데 이제 네. 안반 과링을 보면 우리가 그대로 이제 올려가지고 사진으로 이제 표시를 했으니까 저희들도 실제 땅속은 모르지만은 암이 해소된 게
보니까 이렇으니까 이렇다는 거 제대로 표시하는 거죠. 예. 근데 안 올라온 걸 가지고 올라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제 올라온 걸 버려가지고 안 올라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대로 저희도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 예,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그대로 네.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보고서에 수록했을 뿐이죠. 네, 네, 네. 하여튼 뭐 이게 틀린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럼 현장에 이렇게 그 하실 때 감리가 있습니까? 이 발파 이 시추하고 이렇게 할 때. 설계 단계에서는 뭐 감리 이런 거는 없죠. 그러면 뭐 감리 없이 그냥 업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시료 채취하고 결과물 내고 이렇게 했네, 그지? 예, 아니 현재 우리나라 모든 설계 단계에는 감리란 제도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뭐 하고 안 그러면 여기처럼 뭐 거제시청에서 한번 뭐 우리 조사할 때 설계 때 한번 와서 네. 관리 감독하고 뭐 간다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따로 네. 감리 제도는 아직 예. 없어요. 그 거제시에서 한번 나왔습니까? 관리 감독 하러. 그때 당시에 한 분 왔다 가지고 저희들 이제 예. 도로에 한번 보고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제 하고 있는지 그냥 한번 보고 가셨겠죠. 또 이제 이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에서 네. 제가 왔다 하면은 뭐 이렇게 진로사는 하고 뭐 표준감리 시험 이렇게 하고 물 탐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예 그렇습니까 하고 뭐냐 열심히 하고 가십시오 하고 그 정도만 하고 그냥 보통 네. 가시는 편이죠. 예. 그래, 뭐, 들어보니까 대표님께서는 뭐 그 용역에 맞춰서 뭐 제대로 하고 또 그 나온 시료 가지고 다 보고서 쓰고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이거하고 너무 좀 뭐 결과치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천공을 이 면적에 맞게 하려면 최소 한 30개 정도는 뚫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조사가 나온다. 30개까지는 아니려도 상당한 네. 많은 현재 이 정도의 거의 한 10배 정도면 30개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많은 수량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오차의 정확해지겠죠. 범위를 좁힐 수는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석산 개발 여기에는 현재 대한민국 법에 몇 개 정도 해라는 게 없어요. 아쉽겠지만 아까 좀 구조물 기조 설계 기준 펠람에 보면은 네. 도로라든지 뭐 항만 뭐 철도 고속도로 뭐 아파트 이런 거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적으로 뭐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뭐 랜덤으로 몇 개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계속 뭐 어차피 해야 돼. 혹시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제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박명 의원님, 아주 추가 시간 또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하시고, 예, 김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이렇게 나오셔서 또 설명을 또 해주시게 돼서 또 많은 또 그 시민들이 또 알 권리에 또 부합하는 또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집안 분류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하고 표준품 시험은 이제 풍화되어 있는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극암 이렇게 이제 분류 강도하고 뭐 보통 탄성파를 가지고 분류를 하면서 뭐 A 그레이드, B 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서 조정도 하고. 탄성파로 이 분류하는 게 S1부터 탄성파. S6로 예. 이렇게 해서 보통 한 6가지로 이렇게. 그거는 이제 저 통일 분류법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반암의 깊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탄성파면 적당히 나옵니다. 예, 예. 그 밀도를 가지고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초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성파를 했을 경우에 기반암의 깊이라든지 토층 평균 전단파 속도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일정 수준이 어떻게 됐으면은 그 수준을 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했을 이제 거라 이렇게 경고선 그린 생각이 거죠. 드는데 뭐 그 당시 때 뭐 기록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다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균 전단파 속도가 얼마나 나왔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그 암층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왔을 건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지진파의 지금 하향식 탄소파 탐사의 몇 같은데 예예 지금 여기서는 그거는 수행하지 않았고요. 안 합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우리 건축할 때 보면은 이제 지진파 해가지고 P파, S파 쏘아가지고 1m 간격으로 이제 기반함 이제까지
하든지 아니면 30m까지 이제 최대 이제 지층이 없으면 50m까지 시추해가지고 이제 지진파를 인위적으로 1m 간격 받아가지고 이제 집안 등급 이제 분류하는 거 이제 그건 S 1, 2, 예, 3, 4, 5 이제 이 분류해가지고 지금 건축 석사는 약간 설계할 다른 때는 방식으로 그것은 그건 안 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 실제로 과장님께 잠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할 때 우리가 실시 계획을 이제 그 당시 때 짰을 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890만 원의 이제 용역을 하면서 용역이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혹시 지금 자료가 과에 지금 비치돼 있습니까? 그 설계 자료는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예. 그 내용을 좀 같이 봐야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다시 한번 그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께. 그럼 타 지역에 이제 많은 사례를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이번 사례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실패 사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실패 사례라고 말하기보다 현재 여기에 이제 암선의 풍화대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내용이 결과 내용에 삽입이 돼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그 두 번째 조사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RQD, TCR 분류를 해놓은 거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사하시는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암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게끔 그리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또 결심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업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이제 수치상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방금과 같이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명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설계 자료를 가지고 물어오진 않았는데요. 그러면 유용 풍화 등으로 해서 암, 그러면 이제 이럴 수도 있다. 아니 이제 암을 양을 우리 여기서 현장에는 뭐 몇만 정도 우배가 어떤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계산이 안 되더라도 집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암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설계 때 세공 가지고 이제 매달 1m 간격으로 저희들이 이제 암의 그 경향을 분석은 해놨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행정에서도 그 이후의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뒤에 사업을 또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다 땅을 이제 파봤는데 실패거든요. 예측했던 거랑 다르거든요. 여기 실패가 아니고 예측을 했던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는 실패란 개념은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 그런 아니고 땅 속은 아무도 모르니까 실제 저희들 설계 때 3개소하고 뒤에 이제 시공 단계에서 저희들이 10개소를 했을 때 그 사진들을 대위가 암을 보면은 많이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그 박명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지만 그 예를 들어서 그 금액으로 그 밑에 집안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1단계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명확하게 그 밑에의 집안에 대한 거를 조사를 했지만은 우리가 조사한 그 세공에 대한 것만 답을 할 수 있지 나머지는 알 수 없다. 지금 표현이 약간 그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아니 그거는 맞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 도로변 보면은 전체에서 동서남북으로 4면을 자른다 해도 한 어떤 서쪽 면에만 접고 동쪽 면만 있지 나머지 부분에는 지조사 전혀 안 됐으니까요. 그것을 3개를 가지고 전체 부지를 랜덤에 평균을 낸다는 건 안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890만 원에 맞는 수준으로 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샘플링의 개수입니다. 측정 샘플링의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 샘플링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실제로 육안으로도 돌로 보이는 곳에 3군데에다가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받게 되면 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들어가서
이제 박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좀 연함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다르게 보이는 곳도 일단 찔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계획당에서는 오차를 줄이려고 하면은 일정 간격 한 30m, 50m 간격으로 일정하게 일정 계획 깊이만큼 내려가지고 전체의 분포를 보는 게 최고 어쨌든 그렇죠. 예. 로스를 줄일 수 있는 시추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실질적으로 안에 그 깊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건데 말 그대로 그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은 세공에 다 그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돌로 보이는 대로 그냥 박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가거든요. 그냥 도로변에서 한 겁니다. 진입하기 좋은 도로변. 그러니까 도로변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이 시작될 때 도로변이 다 이제 암석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지금 중간에 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다들 이제 파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 바깥에 이렇게 옥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바깥엔 다 암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만 이제 깊이를 있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여기서 도로변은 우리가 보는 국도변 옛날 국도변 도로변이 아니고 임도 임도 뒤쪽에 임도 도로변을 갖다 구상합니다. 어차피 그 위에 나무가 벌채가 안 돼서 장비가 못 올라가니까 임도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거 현재 지금 국도 도로변 보면은 전체 암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실제 안에 깨 보면은 또 다른 사항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결과치를 이제 가져온 기반 조사 결과치를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세공인데 이 지금 이 번호는 어떻게 지금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1번공 보니까 3.5m까지는 토사청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또 5.9m까지 토사청으로 잡아놨고요. 또 3번 같은 경우는 5.1m까지 또 토사청.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비 앉는 위치에서는 흙의 위치에서 장비가 앉아진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많이 하셨으니까. 뭐 들어 많습니다. 들어 많다는 그래서 표현은 이제 뭐 아파트 현장 같은데 보면은 뭐 저희들 기본 진료사 해줘가지고 뭐 파일 길이를 한 뭐 20m 정도 계획했다가 쭉 파일 박아 가다 보면은 뭐 30m 녹여서 40m 그럼 다시 장비 넣어가지고 그 밑에 또 암선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그 내부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신뢰도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법을 어떤 공법을 몇 공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 수준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뢰 수준의 수준의 결과치가 나오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건축 같으면은 보통 아파트를 짓더라도 구조물당 3개는 해라고 기본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3개만 해라는 거 아니고 3개 이상의 이야기를 한다고. 3개를 해보니까 뭐 지표의 어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반함의 선이 들쑥날쑥 한다 하면 더 해라 이런 개념인데 그냥 실제로 보면은 뭐 3개만 하고 많은 거죠. 일반 작은 이제 법 받기 같으면은 억지로 한 곳밖에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부지 같은 경우도 많이 하면은 결과값이 더 정확하지만은 뭐 여기에 뭐 예산이든 이런 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단성파 하나에 진료사 3개소만 수행된 걸로 저도 알고 처음부터 제가 시청 공무원들하고 이 자체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그까지는 이제 단성파 하나 진료사 3개가 어떻게 도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이제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 3개 이상만 하면 된다. 한 그게- 구조물당. 예, 한 구조물당. 그렇게 지금 어디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펠람 본무.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는 이제 탄성파 1개, 지질소사 3개소는 그 지킬 수 있는 바운더리의 최소 바운더리로 해서 지키고 이제 시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산단 조성이니까 그 또 건축 구조물의 조건하고는 또 맞지는 않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좀 말이 지금 조금 약간 앞에랑 건축 뒤랑 같으면은 예, 예. 세계소인데 여기는 세계소인데 산단이기 똑같은, 때문에 산단이기 때문에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않지만은 여기에 분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넓은 부지에 이제 뭐 한 30m, 50m 간격 정도로 많은 양을 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건 맞죠. 그렇죠.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듣기로는 그 30m든 50m든 그 부지의 크기에 의해서 적정 수준으로 해야 좀 더 정확하게 결과치를 알 수 있는데 어떤 이제 신뢰도 높은 쪽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수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 수준으로 일단은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신뢰도는 이제 100% 장담을 못 하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는 수준으로 지금 공사는 진행이 됐다.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부지 크기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수는 별도는 없습니까? 예, 그는 이제 산단에는 수량의 규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축물에 대한 것만 3개 이상으로 되어 예, 있고 뭐 항만, 뭐 예. 도로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예. 양태석 의원님 질의하죠. 그러면 거기 이제 만약에 탄성파하고 세 군데를 지출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대표님 생각하기에는 그 탄성파랑 그 세 군데 지질 그 드릴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셨을 때 돌이 뭐 어느 정도 확실히 돌이 있다는 걸 대표님은 어느 정도 그 확신성을 갖습니까?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질조사 했을 때 시루박스 사진 보듯이 뭐 BH 1번 같은 경우는 암의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이제 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번 보시죠. 맨 설계 때 예. 그거 보면은 그거 간격이 1m 간격이거든요. 그럼 1개, 2개, 3개, 4개, 5, 6개 아닙니까? 예. 그럼 6개 이 한 박스 거는 실제적으로 이 콘크리트용으로 쓸 수 있는 돌은 아닙니다. 그 밑에 한 뭐 70cm가 되죠. 10m가 되는데 여기에 좀 앞에 거는 조금 그나마 상태가 좀 괜찮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강도 시험을 하든지 다른 시험을 해가지고 이거는 콘크리트 쓸 수 있는지 또 우리 항만에 뭐 피복서 쓸 수 있는지 이런 유용성 시험을 했더라면은 이제 뭐 1m부터 뭐 어느 선까지는 이 돌은 누마도 뭐 보조증 쓰자 또 어느 정도부터는 뭐 아스콘용으로 쓰자 또 그 밑에는 신선하니까 뭐 콘크리트 쓰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용역도 받지 않아 가지고 해드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자 또 2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실제적으로 암의 상태가 그 2-2번 박스 보시면은 상당히 상태가 좋거든요. 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등 쓰기에는 상당히 좋다고. 그런데 또 보면은 지금 2번에 3-1시로 보면은 이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파쇄대가 많은 부분들은 실제 뭐 크라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러 보면은 실제 로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신선한 암으로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뭐 레미콘 공장에 뭐 팔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좀 힘들고 또 이런 전리 많으면은 지금 그 해안가 피복서 쓰려고 뭐 기본적으로 뭐 일로 배상돼야 되니까 그런 암은 안 오니까 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보조기총으로 간다든지 뭐 아스콘으로 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건 어떤 저희들이 그 세 번째 시장 넘겨 보시면은 그 이번에 3-3 같은 경우는 파쇄대 없이 전리가 없이 아주 신선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거는 또 이제 아까 해안에 뭐 피복석이라든지 레미콘용 골조도 쓰기는 아주 좋은데 신선하고 하고 실제 나머지 것들은 좀 안 좋은 것도 그 옆에 보면은 3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한 그 8m 정도까지는 보면 파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실제 크라셔 들어가 버리면은 또 발파해 버리면은 크기가 적으니까 이제 해안에 피복도 쓰기도 좀 결과적으로 그러면 돌이 제대로 된 돌이 아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제 쓸 수가 있는 설계 때 정도라면 이 정도라고 양호한데 실제 본공사 때 저희들이 10개를 또 했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때 거의
이제 시로 상자들 보면은 암 상태가 생각 외로 많이 안 좋아요. 풍화대가 심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럼 안 좋다는 거를 그러면 그 시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보고를 저희들도, 예, 예. 보고를 다 했네요. 예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돌이 안 나와서 지금 큰 문제인데 저희들이 뭐 토목 전공자도 아니지만 이게 박명호 의원님이 참 이렇게 대표님을 불렀는데 저도 사실은 다른 공사 지질 공부를 해보니까 지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들도 최고 실제 힘들어하는 게 땅 속은 파보면은 바로 옆에 판데도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로딩 해주고 저희들 말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이거 탄성파나 또 안 그러면 뭐 드릴링을 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근데 탄성파는 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 저도 그 탄성파를 저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사실은 이 때려갖고 그게 파가 갔다가 돌아오는 걸 그 분석하는 건데 사실 저게 뭐 어느 뭐 물론 뭐 검사 방법이니까 하나의 방법이니까 사용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 속에 있는 아무도 모른다 이러면은 사실 그러면은 그 측정할 수 있는 그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뭐 데이터를 제대로 받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실제로 이제 설계 쪽에 뭐 엔지니어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실제 예산이 넉넉하다면은 이 전체 분포도에 맞게끔 진료소를 이제 1차적으로 뭐 어떤 A 타입을 한번 해보고 암이 패턴이 좋지 않으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해가지고 A 다시 플레인으로 가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계획 수립이 됐다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이 예. 암의 이제 유용성이 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이 좋든지 하겠죠. 지질 조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그 땅 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질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는 맞지 않습니까? 포인트는 맞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다른 곳에서도 현재 세계했던 것하고 다른 부지 지역들도 같다 하면은 거기서 신뢰를 하는데 예. 다른 데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에서 5개를 한다면은 얼추 그 일정한 각 근데 간격으로 그 조사를 찍을 때 위치를 누가 지정해 줬습니까? 아니 그러면 대표님이 회사에서 뭐 임의로 선정하신 겁니까? 그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도로변에 했으니까 아마 저희들하고 아마 시하고 설계 쪽하고 맞춰가지고 이 정도 위치에서는 이제 산에는 못 들어가니까 해선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장비 설치하기 좋은 곳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그 넓은 부지에 입구에만 찍었다는 거는 전체적인 그 바운더리를 제대로 파악을 다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볼 맞습니다. 때는.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군데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받았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지금 암이 안 나오니까 지금 시나 또 시공업체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서로 악유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실제 원래는 애초에 이 지질 탐사를 제대로 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누구 뭐 잘못보다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니까 저희 시의회에서도 참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거의 뭐 3년에 마무리될 거 지금 7년까지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게 행정 낭비 모든 게 지금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지질 조사였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의 시작은 지질조사부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질조사의 수량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진짜 예산하고 또 이제 연관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맞는 거죠. 참 이게 뭐 어렵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땅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표님이 하신 그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도 추진했을 텐데 참 이게 뭐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많은 군들이 이제 일정 분포로 지조사가 되어졌더라면은 그래서 신뢰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산정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제 편행돼 있는 조사의 결과하고 산마루 척구해서 탄성파 한 개 가지고 전체 부지를 대변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뭐 질문하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비가 몇 톤 정도 됩니까? 장비는
그때 당시는 장비는 5톤짜리였습니다. 5톤짜리네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 의원님들께서 좀 동의를 해주시면 준비를 제일 많이 해오셨으니까 5분 그 이상으로 조금 네 한번 예 시간을 좀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박명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이 말씀 중에 보면 뭐 어쨌든가 그 예측했던 거하고는 다르지만 실패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가 개인이 이런 석상 개발을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하지는 않았겠죠. 정말 제대로 개발하려면 이 제가 뭐 다른 몇 곳에 한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정도의 양은 이제 한 3만 평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이 허가권자가 우리가 10만 해배 밑으로는 시장이 이제 이렇게 허가를 하기 때문에 딱 그 10만 해배 밑으로 해가지고 한 9만 6천 뭐 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개인이 하면 이런 식으로는 안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지금 지나고 나면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제 자꾸 탄성파에 대해서 탄성파가 별로 정확하지 않다 뭐 자꾸 이렇게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탄성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제대로 탄성파의 시추만 제대로 했어도 결과는 또 많이 달라졌을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진입로가 불편하다 하는데 그 진입로에 뭐 볼목해가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주했던 물량에 한해서만 한 거죠. 그렇죠. 그 근데 이제 그때 980만 원에 당시에 맞춰서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탄성파 한 척선에 진료사 NX 세공 이러다 보니까 네, 그 네. 맞는 견적을 드린 거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니까 탄성파 하나에 시추 3개, 천공 3개를 뚫는데 이왕이면 탄성파 한 곳에 그거 하는 게 맞다.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하여튼 뭐 결국은 이 모든 게 뭐 거제시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 대표님은 전혀 뭐 하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뭐 일말의 책임감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료사 업체에서 거제시하고 미팅을 하면서 더 저희들이 이제 안을 더 강하게 내가지고 이 가지고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로스가 많으니까 더 많은 수량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사업에 좀 암을 유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뭐 안을 내 가지고 더 많은 수량을 했더라면은 더 좋았겠죠. 그때 당시 저도 정확하게 뭐 그런 안은 내놓으셨네, 그치? 아마 그렇게 이제 네. 구도로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관계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 예산이 천진 엔지니어링의 실시 설계 용역비가 다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집안 조사하고 토질 시험이 한 980만 원 정도가 되고, 이게 보니까 조사 측량비, 문화재 지표, 사전제 영향성 검토, 실시 설계 용역 뭐 이 쭉 해가지고 총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 용역비부터 해가지고 이 정말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지질조사 이 용역 보고서에도 사실은 탄성파를 가지고 이 90% 이상 거의 다 경암이거든요. 요걸 갖고 우리가 또 400만 루베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뭐 어쨌든가 책임은 우리 거제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또
그거를 하도록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먼 길까지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우리 대표님은 뭐 저 잘못에 대해서 뭐 인정을 안 하셨지만 이 조사 결과 보고서는 분명히 이게 좀 많이 조작이 되어 있다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MRI를 했는데 실제 시술은 저 발목쯤에 한 거죠. 그렇게 탄성파하고 그 청고 시추행가하고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정말 안타깝고 하여튼 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조사 보고서만 갖고 한 두어 가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면 하나는 이 탄성파를 했는데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암보다 암이 지금 현재 결과치하고 비슷한 거죠. 암이 없어서 엉뚱한 곳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그냥 위치 그냥 뭐 아까 진입로 있는 가까이 접근하기 좋은 그곳에 한 3곳을 했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로변에서 봤을 때 거의 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보고 대충 그냥 이렇게 평가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정말 어느 분이 누가 시켜서 이런 자료를 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합리적 의심과 궁금함이 많아서 제가 대표님을 사실은 오시게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누가 뭐 시키거나 그런 건 없었죠? 아니 이제 시킨다 해도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면 뭐 네. 아까처럼 사진 대지 보면은 뭐 1번 같은 경우는 3.5m 밑에 암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 수 없는 거고, 조사해 보니까 그랬다는 거고, 뭐 네. 2번 같은 거 보면은 5.9m까지는 이제 토사층이라고 또 했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5.1m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뭐 신도 아니고 처음에는 흙인데 여기 밑에 가면은 안반이 신상했다, 이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모르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떤 많이, 한 예. 장비로 모든 것을 대변해 버리죠. 예.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이겁니다. 실제 많은 수량을 하지 않고 몇 개만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대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아니거든요. 많은 수량을 하면 할수록 결과값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예산하고 이 관계가 그렇죠. 이제 예, 언밸런스 예.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그래. 하여튼 뭐 예산이 문제다, 그지? 많은 수량을 했으면 훨씬 나았겠죠.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한테 질문은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최소 이제 동서남북 4단면 잘라도 상중하 3개 정도 하면 이제 동서남북 4, 3, 12 최소한에 되면 그런 식으로는 해줘야 그래도 일정 간격으로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 동에서 하단부, 중앙부, 상단부 또 그제 나머지 이렇게 막 했더라도 분포군을 가지고 대충 맞추는 거죠. 네네, 뭐 우리 그 대표님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 의원님, 예, 수고했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표님이라고 참고인을 이렇게 호칭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여기 지질 조사를 언제,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습니까? 저희들 회사는 이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는 되어 있는 매너 업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장비를 가지고 뭐 엔지니어들이 몇 년도에 어떤 자격으로 누구의 요청으로 참여했느냐 이건 말합니다. 저희들 설계 단계는 저희들하고 직접 하지는 아니하고 그 제시하고는
그러니까 천진 엔지니어링에서 일괄 설계 수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탄성파 하나 그게 몇 년도였죠? 2014년인가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천진으로부터 이제 이 설계 용역을 맡았던 천진이라는 용역사로부터 지질 조사로 해달라라는 요구에 따라서 했다 이 말씀이죠. 네네. 2014년에 그때 한 번 하고 또 하셨죠? 하셨다고 그때는 이제 말씀을. 2019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는 이제 시공 단계에서 실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대표님 좀 뭐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2014년에 이제 시가 행정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그 안에 암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이제 실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단성파 한 곳 또 뭐 천공의 형태로 해서 세 곳을 했다 이 말씀이죠. 네. 또 그렇게 해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겠네요. 네. 그 결과 보고서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와 같은 조사 지질 조사 결과 보고의 내용이 우리 거제시의 정책이나 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세계소의 전체군의 세계소의 편중된 조사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거는 맞죠. 암석이 이제 양질의 이제 채석장에서 나온 돌들이 유용성이 좋아야 되는데 유용성률이 너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본 공사 때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했지만은 실제 안반 상태는 되게 좋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자, 그래서 행정청 2016년 8월 달에 이제 공모를 거쳐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서 협약을 맺게 됩니다. 거기에서 골재량을 400만 루베로가 여기에 있을 거니까 이걸 채취를 해서 공사가 나오는 것을 채취해서 그 팔아서 공사 대금으로 충당하고 또 일부는 거제시에 이제 이익을 일부 반환하는 형태로 되어졌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400만 루베에 대한 이게 시가 협약을 맺고 예측하는데 일정 부분 그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설계 자료니까 활용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사실상은 그렇게 지질 조사를 통해서 거제시가 내놓은 예측량하고는 이제 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사가 지연되어진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가장 결정적으로 공사 지연의 문제점을 내놓은 것은 이제 잘못된 설계잖아요. 그 잘못된 설계 중에서 토사 및 골재량에 대한 잘못된 예측이 공사 지연을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법원에 있었어도 소송에서 결과문도 그렇습니다. 기책 사유는 여기에 있다. 공사 지연. 그 외에도 물론 당시에는 이제 공사 대금이 산정이 부적절했다. 또 관내 골프장 판매처가 부족했다. 또 행정 처분의 취소 논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연이 되어지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골재량에 대한 잘못된 이제 결과 예측이었잖아요. 근데 결과 예측은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은 땅속에 있는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세공, 천공하고 단성파 한 곳 한 거는 내용을 이게 이제 신뢰도라는 차원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되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이런 한계의 노정은 예산이 부족했다. 그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예측 때문에 현재 공사가 이렇게 조성이 지연되어졌고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 행정타운의 조성 공사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하느냐 마느냐, 또 한다라면 정확한 예측이 전제가 되어졌다. 이 사업의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럼 400만 루베가 경암이 유용항성이 있는 골재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또 이것을 파서 골재 대금을 마련해서 사업자가 이익을 남겨서 이 조성공사를 할 수 있느냐 관건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지질조사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문제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됐느냐? 어떻게 해야 됐느냐? 아까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탄성파의 한계, 신뢰도의 한계, 그러니까 대상 범위를 여러 곳으로 해서 다양한 지질조사 방법들을 다양하게 돌려고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면은 신이라도 아까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이제 예측에 다가갈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조성의 관건은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그 당시에도 이런 예측적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결정적인 협약의 조건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제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귀책 사유는 근본적 시가 있지만 또 그것을 설계에 참여했던 천진이 있지만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우리 대원 테크도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런저러한 한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린다는데 대상 범위를 좀 균등한 형태로 확장을 해서 20곳이든 30곳이든 시추하고 더 깊이 있게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형태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혹시라도 올린 결과보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렇게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그럼 실제 받은 역대로만 지금이라도요. 근데 그게 14년입니다. 두 번째가 아까 19년도에 또 하셨다 했잖아요. 그때도 틀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대상 범위를 확장을 해서 몇 곳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지질 조사를 했습니까? 시공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10개소인데 그나마 10개소. 좀 분포도는 좀 많이 높여가지고 뭐 동서남북에 좀 일정 분표를 두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의 이제 암 상태하고 지금 암 채굴 때의 아마 유용량이 비슷할 건데요. 지금은요. 예. 자, 우리가 이제 14년도 하고 시공 단계 19년도 하고 이제 예측량이 달라졌다. 특히 판매할 수 있는 유용암 예측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19년하고 현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네요. 19년도의 결과의 내용과 현재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9년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2333만 루베가 유용암 있을 걸로 했지만 또 사토량 이만큼 있을 걸로 했지만 상당한 격차를 낳고 있어요. 그대로 됐다면 지금 중단하지 않죠. 중단이든 이런 문제가 지연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19년도에 10개소로 또 분포 지역을 넓혀서 이렇게 했지만 그 예측도 실제 지금 현재의
나오는 토사 암양하고도 차이가 있었다. 그 당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19년도에나 아니면 21년도나 다들 똑같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땅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리저리 해봤지만 그 신뢰도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신뢰도와 정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 수준이라면 지금 대표님께서 19년 10곳하고 대상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거의 정확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야 이렇게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실제 이제 신뢰성을 높이려면은 이제 수량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간격을 좁혀가지고 하는 일밖에 없기는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암의 상태 보면은 많이 노화돼가지고 풍화가 많이 됐다거든 전문용어로. 예. 그래서 자, 신선한 암 보통 아까 이제 기반암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런 것들은 이제 콩쿠등으로 쓰고 실제 우리 해안에 뭐 피복석 쓰고 그런데 그 나머지는 뭐 암이 조금 변색된다면 풍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실제 신선한 암들 찾기는 많이 풍암이라든 연암이 아니라 이게 골재 대금으로 팔아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뭡니까? 유용암이자 유용성이 있는 암. 근데 이제 그걸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한 아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이거는, 유용성 시험은 그 하지 않았는데 예. 이제 유용성 시험도 따로 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암 부분 샘플링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콩쿠리통으로 쓸 수 있는 암 유용성 시험은 이제 2차적인 문제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남 정도로 그러면 아니 합시다. 왜 예. 그런 정도의 시험이 돼가지고 해서 이것이 콩쿠리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암은 어느 정도 양, 어느 정도 깊이부터 그 다음에 아스콘용으로 쓸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또 보조기총으로 쓸 수 있는 양은 어떤 정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세세하게 했더라면은 좋았을 건데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설계 단계부터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요. 이제 14년 사업 착공 전 이른바 400만 루베 거기에 대한 민간하고의 협약을 하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보고서를 냈고 두 번째로 19년도 또 거기에 2차적 시공 단계에서 암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러나 두 가지 결과 보고의 내용이 현재 확인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 이제 그 전제가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시에 제안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수량은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하고는 이제 예산하고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원을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예, 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동의 조대영 시의원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중에 모든 그 답이 다 나왔어요. 예. 제일 그 대표님께서 고생하고 실수한 게 아까 우리 노재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전문가잖아요. 전문 회사지 않습니까? 국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태를 뻔히 예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도 모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가 모집단이 되겠죠. 샘플링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잘 하시대요. 동서남북의 상중하 요거를 다 했으면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맞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걸 전문가로서 제일 처음부터 시하고 협의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천진의 주 설계사가 주관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단순히 지질조사만 참가한
그러니까 업체에- 지질 조사만 참가했더라도 요렇게 지질 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안을 했었어야지. 그래서 천진에서도 그쪽에 이제 전문가들이고 저희들도 전문가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천진 원 설계에서 그런 부분은 아마 시하고 이야기 돼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국가대표가 있고요. 스포츠로 보면 상비군이 있습니다. 이 군이. 예? 그러면 다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럼 전문가끼리 소통을 해야지. 자, 영역을 받아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샘플 작업이나 그걸 뚫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요렇게 해야지 우리가 출굴 전략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끼리 그거는 언론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제안을 하는 게 맞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단계에서 제안을 할 단계는 실제 아니고요.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1차 주 설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 설계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조사를 샘플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당사자 아닙니까? 아니 당사자가 1등이고 제일 전문가지. 그 위에 아무리 상부청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전문가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그 말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대표님 같으면 그때 조금 강하게 요런 부분을 좀 협의하고 했으면 요래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요렇게 하시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예, 모양새가 그거는- 좋고 출구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저희들이 거제 시차고 직접 컨셉 자체도 하지도 아니했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아미 뭐 이쪽 세 군데만 해가지고는 전체 분포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느냐면 지금 말씀 중에 모든 답이 나왔다니까요. 그럼 첫 번째 실패했을 때 두 번째 할 때라도 그러면 그 전문가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하고 자 첫 번째 해보니까 샘플링이 잘못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논문을 쓸 때 타당도 신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왜 성별로 합니까? 남자만 하고 여자만 하지. 그 비교 분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출구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용화가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 그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분포를 좀 맞춰가지고 조사는 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도 지금 또 실패를 봤다는 게 그러면,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걸 그러면? 그래서 내가 대표님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어쨌든 참고인으로 나와 있었으면, 그때, 그 시절에,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우리가 전문가들끼리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이런 제안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예. 일단 조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참고인께서 정말 안 오셔도 되는데 귀한 걸음 해주신 겁니다. 너무 다가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예. 일단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몇 가지만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집안 결과 조서 보고서를 할 때 이거를 천진에다가 냈습니까? 시에다가 냈습니까? 우리 천진내죠. 그러면 그 관련해서 그 개수 결정은 어디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단순히 그냥 저희들이 받은 거죠. 그 결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업 지시서에 예. 현진에서 이제 우리한테 대표님 이제 쪽으로 탄성파 이제 탄성파 어디 하나랑 진로사 그다음에 어디든 해달라. 예예 보링 3개를 해달라 그것도 이렇게 위치도 이제 결정되어 있는 거죠. 위치도 결정이 돼 저희들이 있고. 거기 단계에서 참여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천진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천진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되었을 한 겁니다. 겁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정확히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천진하고 시는 협의를 했다고 판단 내집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좀 자료를 한번 확인되는 확인을 자료를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4년도에 지금 그 탄성파 하나랑 보링 3개를 지금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고 2019년도에는 왜 다시 하게 됐습니까? 자, 시공당에서 이제 신선한 암들이 이제 많이 안 나오니까 좀 설계 때하고 좀 다르니까 한 번 더 해보자고 이렇게 이제 현장 쪽 시공사에서 문제가 제기를 하니까 그럼 더 해보자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여기는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한 겁니까? 그때는 이제 시하고 저희들
더원택하고 직접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까? 네. 그 당시 때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대륙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륙산업에서는 이 결과에 대한 확인 내지는 추가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이제 의문을 또 제기할 수도 있었을 건데 뭐 그 뒤의 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저희들 모르는 게 모릅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이제 그 19년도에 10곳을 했는데 그 10곳은 어떻게 샘플링이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30m, 50m 기준으로 해서 일부 동서남북으로 해서 일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분포가 분포가 되게끔 해서 네. 이렇게 됐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그 집안 결과 보고서는 예전 조사 결과 보고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그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대륙산업이나 거제시에서는 그 이후에 검토나 이런 부분이 별도 없었는지요? 그 내용을 혹시 들은 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그 했던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암이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드랍을 시키게 되고 새로 이제 대륙산업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들어왔을 때 앞에 사업자가 돌이 없다는 내용을 이제 자기들이 하기 힘들다는 내용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업체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도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고 그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성에 대한 거를 이제 따지게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들은 건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단순히 이제 그때는 직접 하셨다니까 시하고 10군데에 대한 이제 위치와 깊이 이렇게만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과장님, 그 10군데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그 토요일 조사 결과 보고서 보면은 전체 그 띄운 조사 강경을 보면 어느 정도 그 10공원 안에 좀 균분하게 해서 한 걸로 좀 봐집니다. 그 몇 미터 정도 간격으로 된 겁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도면을 보고 있는데 또 이 난스케일 도면이라서 제일 첫 줄이 지금 그 기존 우리 현재 있는 지금 그 국주도 도로 쪽으로 내공을 그 잡았고요. 그 뒤에 이제 탄성파 했던 그 근처를 세공 잡았고, 그다음에 맨 뒤쪽을 한 세공 정도 잡은 걸로 되거든요. 이걸 격자로 잡아보면은 그 거의 조금 뛰어는 정도는 군데군데 잘 좀 잡아진 걸로 그리 봐집니다. 지금 여기서 빠진 데가 그 옥포 쪽 끝나는 지점에 지금 이게 추가공이 지금 현재 지금 그 발파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추가공된 게 없습니다. 예. 이어서 하십시오. 예,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군데에 일단 이제 그 보링을 하면서 그 보링 결과치가 그 우리 이제 시로 이제 이 부분을 보는데 지금 1차에 한 것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2차도 이렇게 매끈하게 나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매끈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그거를 공사를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2차 샘플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예, 그 2차 샘플링 보면은 그 중간중간 그 파시함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일부 잼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 지금 무포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1차에 이렇게 매끈하게 나온 것보다 2차가 더 지금 파쇄된 게 많은 결과치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뭐 계속해서 한다는 건 사실상 그 당시에 결정 내린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진행을 목적으로 결과를 가업지시서에 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기에 이제 결과를 봤을 때는 저 결과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은 알지를 못합니다. 전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애초에 최초 그 조사를 비교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전체 조사 용역비가 낙찰이 한 1억 8천 정도 예산이 여기 낙찰이 1억 8천 정도 되고 토지율 조사가 940만 원 됐을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앞에 걸 해가지고 뒤에서 보고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왜 그때 당시를 조사했다면 이 토지를 조사 비용이 실제 설계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의 정도를 맞출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실제로 이제 일자에 대한 이제 이 시료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매끈하게 나와야 실질적으로 그 앞에 말씀하셨던 유용성 있는 암으로 쓸 수 있다는 결론에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도출이 되게 되는데 지금 시료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러면 집안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뭐 천진 설계 쪽에서 이 암 결과를 2단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했을 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도 이 암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데 뭐 적정한지 이제 저희들한테 문의가 없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을 알고도 들어갔는데도 실제 암반 쿼링 하다 보니까 신선한 암들이 실제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3공을 했지만 10공을 했을 때 그 3공 이외에 별도 10공을 했기 때문에 토탈적으로 13공의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 13공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깔끔하게 나온 이런 이제 샘플이 적었다. 결론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그 부지 조성할 때 계획고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샘플링을 보고 계획고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 단계에서 계획고가 잡혔겠죠. 그 별도로 계획고는 먼저 잡아놓고 지금 이제 샘플링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위치에서 저희들이 레벨 측량해가지고 시추한 거죠. 그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유용성 있는 암에 대한 판별은 최종적으로 집안 조사 결과 보고서에 기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안 돼 있죠. 따로 유용성 시험은 해야 되는 거죠. 별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골대 타당성 시험이라 해가지고 예. 따로 하는 거죠. 별도 그 시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이제 그건 없었죠. 그 최종 결과물을 누가 냈습니까? 2차분요. 예. 보고서는 저희들이 냈는데 이제 2차분 때도 이 진료사 결과를 가지고 아까처럼 뭐 이 정도의 분포군에서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그러면 저희들 만약에 이제 이 돌을 뭐 해안의 호환수로 쓸 것이다. 그러면 거기 또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시험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레미콘용으로 이용하겠다. 그러면 레미콘용으로 맞는 품질 시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스콘용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분류군을 예.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업주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들어왔습니까? 아니 저희도 이제 이 진료사 해달라는 것까지는 이제 2차는 알았는데 이런 이제 세부적으로 이 암들이 얼마 쓸 수 있는지를 분포를 해가지고 유용성 시험 해달라 소리는 안 했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4년 당시에 그 대표님께서 그 시추를 몇 메다 하셨다 했죠? 그 암 시추를. 자, 그 예를 들어 위원장 말따는 25m 했죠. 지금 현재 지금 암을 지금 그 과장님 암을 판 깊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보다 더 내려갔죠.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게 신빙성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파는데도 돌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25m는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거기는 제대로 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 밑에도 아예 뭐 돌이 뭐 사토만 나오는데 그럼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지금 뭐 행정타운이 7년 동안 이랬지 뭐 대륙건설이 또 뭐 다른 업체가 하다가 또 받고 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지질 조사한 거하고 돌 나온 거하고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어려운 답변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14년도에 지질조사 결과가 15년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16년도에 이 지질조사를 근거로 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이 협약에 있어서 내용이 골재가 400만 루베가 있다. 연간 80만 루베를 판매 제소량으로 합니다. 또 1조금미터당 단가를 정합니다. 또 거기에 나는 이익 중에 얼마를 실어내게끔 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대로 조사의 한계와 신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 선생님께서 내신 지지율 결과표가 행정타운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럴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혹시 예측했습니까? 아니 뭐 예측은 하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인 이제 분포도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 신뢰성은 떨어진다는 거는 어쨌든 알고 있었습니다. 예, 시간이 없었어. 전진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실무진의 작은 의견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 그대로 객관적인 신뢰할 만한 자료로 해서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고 협약을 하는 조건으로 했다라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어려운 자리로 오셨다. 우리 과장님, 예. 이런 물리적이라든지 기술적 토가 부실한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 더 조사해야 된다. 이 말도 안 된다. 이게 이 사업의 추진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400만 루베. 이런 문제 많고 허점투성이 결과조사 근거를 해서 공고하고 협약을 했다라는 어떤 결과를 나왔습니까?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아야죠. 이거 제대로 된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 추진 시작을 해서 안 됐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그 당시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애초에 지질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 설계비만큼의 지질 조사비가 들어가 가지고 그 사업을 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뒤에서 뭐 앞에 잘못된 거 뒤에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탄성파 실험도 일정 구간만 되는 거지 한 번 한다고 그 전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할 것 같으면은 탄성파도 지금 현 쪽에서 앞쪽으로 두열 더하고 뒤쪽도 두열 더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직각되게 몇 번 더 자르고 중간에 보링도 몇 개 더 하고 해서 했다면은
지금 현재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대신에 토지를 조사하는데 다른 그 추정 사업비를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연장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비용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야 전제 조건이 골재량의 예측이라고 했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들 것이다. 아까 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었지 않느냐 과장님, 더 많은 비용을 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때 맞잖아요. 부실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터무니없는 그것이 이 사업 진행에서 얼마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부분을 물론 정책 결정권자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그 결과 자료를 이제 내심 분을 어떻게 보면 용역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영향이 어느 가지 미칠 건지 또 이게 이런 결과 자료가 신뢰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형태로 영향을 미칠 그거 판단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 지질 조사한 용역 업체에 있어서는 또 비용이 이만큼 주니까 이만큼만 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거고요. 그런 거 문제를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요. 정책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문제다 하면 안 되죠. 비용을 제대로 들여서 그 사업의 전제 조건을 판단하는 건데 비용 문제가 해서는 나는 그래서 이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됐죠. 설계 용역을 줄 때 종합 설계하는 거, 또 이 사업이 성공을 가름하는 중요한 지질 조사는 별도의 기관에게 전문성 있는 기관, 비용을 좀 하더라도 실제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했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예. 뒤에서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 대해서는 상당히 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 자꾸 이게 결과적으로만 아니라 나는 오늘 통해서도 정책 결정권자가 이제 특히나 우리 재정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자 했던 사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300만 원부터 화물 자동차 등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성공의 요건들이 얼마나 많이 갖췄어야 됐어요.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재 단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수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관내 그만 골재 판매 시장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지 이게 바늘기 맞춰서 바늘기 맞추다 이게 어려운 여러 가지 리스크와 사업 추진의 요건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골재량이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섣부른 정책 판단이 얼마만큼 커다란 문제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저는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문가들이었을 터인데 그 당시에는 어려웠겠지만 또 그 다음에 없겠죠. 지금이라도 한번 직언도 하셔야 되고 사업성 검토나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우리 시청인 관계 공무원들이 제대로 직원과 함께 자문 역할, 참 의사결정에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제 과장님께 그 마지막 저도 뭐 그
질문 부탁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대로 된 설계 용역을 하려 하면 5억은 최소한 들어야 됩니다. 이 2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이 설계비만큼 2억만큼의 이 지질 조사에 그거를 했으면 뭐 완전히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예 시작을 안 했겠죠. 결과치를 보고. 그리고 두 번째 공모 때도 그러면 19년도에 이렇게 지질 조사를 뭐 또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셨으면 그때 또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때 또 한 번 더 놓친 것 같고요. 우리 현장 지금 감독이 내가 해양공사로 되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마 현장 감리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그런 보고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습니까? 보고서는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보고서하고 발파 일지하고 그런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설계 용역 저는 이제 집안 조사 이 보고서만 받았는데 그때 당시 실시 설계 용역 보고서하고 다 부탁드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특기를 본 거는 토지주들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뭐 평당 10,000원도 안 하던 거를 우리가 10배, 20배 넘게 지불을 하고 그걸 보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미 보상을 먼저 하고 이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멈추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행정적 낭비, 재정적 낭비, 그러다가 거제경찰서까지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뭐 남은 사업까지 좀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염려가 많이 되고요. 저희도 이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제대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예,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차 샘플링에 대한 이 지금 집안 조사 이 결과를 보니까 놀라운데요. 이거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거는 깨끗한 게 거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싶네요. 그리고 앞에 이제 노재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전체적인 정성적인 분석이 있을 거고 정량적인 분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400만 루베라고 하는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물량 산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결과는 어디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토질 조사는 보링을 해서 지하가 어떤 성질의 토질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주는 거고, 그러면은 각각 위치 선을 연결해서 물량을 산초로 하는 것은 아마 설계사무소 천진에서 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료들에 내는 부분은 총괄 설계는 천진에서 했으니까요. 천진에서 그러면 정량적인 분석에 대해서 골재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1차 할 때 세공하고 탄성판 자료를 가지고 추정해서 그러면 지금 1차 때는 이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 2차 때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이네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 암판정위원회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결과가 어떤 자료 근거로 해가지고 암 판정을 하게 됩니까? 암판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생성된 암을 10x 10cm로 잘라서 눌러서 깨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강도나 이런 걸 체크해서 암인지 토사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그 당초 수량이 있을 거고 변경 수량이 있을 거고 추가 변경 수량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변경 수량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방금 말씀하신 방법대로의 수량이고, 그 당초 수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추정을 했나 이거죠. 토사 부분하고 리핑하고 발파한 부분을 애초에 1차 14년도 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로 그러면 예. 계속해서 쓴 겁니까? 아닙니다. 그 14년도 하고 그다음 19년도 할 때 네. 다시 물량은 산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료가 지금 뒤에 협약할 때 자료는 이 보링 자료가 참고가 되어졌는데, 이것도 실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속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간격이 30m 간격으로 했다고 해서 그 30m 간격이 표준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대표님이 보실 때 이 열공에 대한 결과를 보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열공 전체 거의 대부분이 다 깨진 돌입니다. 이제 신선도는 이제 떨어지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암을 이용할 것인가, 아까처럼 뭐 해안 피복수를 그렇죠. 그럼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의 사업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초기의 계획이 이제 암을 팔아서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최소한의 어떤 결과에 대한 볼 수 있는 이제 결과치에 어느 정도 합당한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2차 어떤 조사는 현재 노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좀 자료를 보고, 여기서 뭐 사토할 물량 얼마, 또 우리 뭐 노상으로 쓸 수 있는 양 얼마, 보조총으로 쓸 수 있는 양 얼마, 또 우리 아스콘용 쓸 수 있는 양 얼마, 또 우리 콘크리트 쓸 해안에 뭐 피옥 쓸 수 있는 양, 이런 식으로 좀 세분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유용성을 결론냈다면 좋았겠죠. 우리가 당초 수량에 토사, 리핑, 발파함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돼서 요거 가지고 어떤 양으로 지금 뭐 금액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발파함이나 이런 부분을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용도의 그는 어떤 용도의 돌이 발파함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까? 그냥 크게 이제 리핑하고 발파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렇게 이제 되었을 때 리핑하면 어떤 지금 뭐 사토치를 할 것인가, 또 어떤 뭐 도로나 있다든가, 그런데 이제 노상 재료로 쓸 것인가, 보증 재료로 쓸 것인가, 리핑하고 가능하지만은 발파함 가지고는 또 한 번 발파했을 때 암 크기에 따라서 이거는 해안의 피복수 쓸 수 있는 암이다. 또 작은 골재들은 강도는 나오고 뭐 어떤 시험대에서 합격하니까 이거는 뭐 콘크리트용 레미콘용 골재 쓸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면 이 과장님께 이제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계약 조건의 400만 루베는 어떤 돌입니까? 지금 암을 판매하게 된 암은 발파암을 전체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발파함은 발파함대로의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리핑은 리핑대로의 용도로 별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제가 알아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 이 발파함으로만 계약을 했느냐? 수량은 저희들이 이게 공사에 따른 물량을 지급하는 거는 돌을 지급하는 건 발파함으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사나 리핑은 사토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변경 수량 실질적으로 지금 172만 정도 나온 부분에 추가적인 변경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일부가 있겠네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상해야 되는. 돌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약이나 이런 거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될 사항으로 판단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료 요청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설계비가 2억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비 2억이 총 공사비가 한 400매덕인데 설계비 2억이 나온 건 너무나 작은데 설계비 2억이 산정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로. 그거 하고 1차, 2차 과업 지시서 있을 겁니다.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서. 그리고 과업 지시, 그러고 나서 이 타공에 대한 어떤 결과에 따라 가지고 400만 루베, 230만 루베가 산정이 되는 어떤 설계상에 산정이 되는 또 그 과정이 있을 테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 또 이 400만 루베, 230만 루베가 나왔다는 걸 가지고 부서하고 분명히 협의가 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사업자와 계약을 했을 테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하고 이래 가지고 그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내가 보기엔 그 대표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앞지나 우리가 부서랑만 이야기하던가 하고 다른 내용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 자료 찾아보시고 한번 좀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대표님 오늘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혹여나 또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또 하신 말씀에 그 마음 상한 게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오늘 너무 출석해 주셔가지고 또 어려운 자리인데 또 긴 시간 또 이렇게 참고인으로서 정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등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